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 자이스토리 전국연합 고1국어 강의를 맡은 누구나 국어의 김주혁입니다. 자, 여러분들 정말 반갑습니다. 아마 지금 선생님의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의 대다수는 고등학교에 갓 입학을 해서 나도 한번 고등학교 국어 공부를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고등학교 국어 공부의 핵심은 모의고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학을 갈 때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수시와 정시가 있는데 나중에 수시로 대학을 가든 또는 정시로 대학을 가든 모의고사 공부를 통한 수능 점수가 대입의 핵심적인 첫 번째 요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 이제부터 모의고사 공부해야겠어 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나이스한 선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쌤도 이번에 이제 전국연합 수업을 맡게 되면서 굉장히 자부심이 있으면서도 사실은 책임감도 굉장히 큽니다. 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과 팁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끝까지 선생님 수업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본격적인 수업에 앞서서 모의고사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 또 선생님은 여러분들과 어떻게 수업을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OT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능국어 영역의 구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 수능국어 영역의 구성은 학년마다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먼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치르는 모의고사와 수능은요. 지금 표에 나와 있다시피 화법과 작문 그리고 언어와 매체 중에서 한 과목을 선택을 하게 되고요. 그 선택 과목은 총 11문항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을 선택했다 하더라도 문학과 비문학 독서는 모든 학생들이 공통으로 34문제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마 지금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은 거의 다 고등학교 1학년 아니면 고등학교 2학년 정도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학생들은 약간 모의고사 체계가 다르죠. 왜냐하면 아직 선택 과목이 선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우리 학생들이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라고 하는 과목은 고등학교 2학년이 지난 후에 완벽하게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화법, 작문, 문법이라고 하는 것을 즉 15문항을 모든 학생들이 다 문제를 치르게 되고요. 그리고 문학과 비문학, 독서 같은 경우는 합쳐서 30문제를 치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고등학교 1학년 전국연합 기출이기 때문에 오른쪽 표에 있는 것처럼 보통 1번부터 15번까지가 화법, 작문, 문법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16번부터 45번까지는 문학과 비문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게 특히 이제 문학과 비문학이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16번부터 30번까지는 문학이고 31번부터 45번까지는 비문학, 독서 이런 경우도 있는데 막 섞여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딱 뭔가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지만 그래도 16번부터 45번까지는 문학과 비문학이 기출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총 45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혹시 몇 분 동안 문제 푸는 거 아는 학생 있을까요? 여러분들 국어는 총 80분 동안 45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선생님이 막 암산은 안 돼서 계산기로 이렇게 한번 해본 결과 한 문제당 약 1분 40초 동안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시간이 여유로울까요? 촉박할까요? 그렇죠. 굉장히 촉박하죠. 굉장히 촉박합니다. 선생님이 현재 학교에서 학생들과 열심히 수업을 하고 있는데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도 한 30명의 학생이 있다. 한 반에 그렇게 가정해 본다면 수능 때 80분 동안 45문제를 완벽하게 다 푸는 친구들은 30명 중에 반도 안 될 거예요. 그 정도로 굉장히 급박한 그런 시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이제 우리 학생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이런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나는 아예 시간이 부족하지 않기 위해서 문제를 풀 때 딱 스탑워치를 준비하고 80분 동안 탁 누른 다음에 45문제를 빠르게 풀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방법은 썩 좋은 공부 방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를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A 학생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우리 A 학생이 정말 성실해요. 그래서 나 지금부터 80분 동안 45문제를 풀 거야 라고 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막 스탑워치 준비해가지고 막 열심히 풀었어요. 근데 이제 막 뒤에 어려운 문제도 있었지만 어떻게든 시간 내에 풀었어요. 그랬더니 점수가 50점이 나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50점은 한 5등급 또는 한 6등급 정도 나오는 점수일 텐데요. 자, 이런 학생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고요. 그리고 A 학생과는 반대로 B 학생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아직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45문제를 80분 동안 다 푸는 것은 좀 자신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문제를 풀 때 한 120분 동안 45문제를 풀 거야 라고 생각한 학생이 있고 그렇게 실행한 학생이 있었어요. 이 학생도 50점이 나왔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이렇게. 자, 마지막으로 쌤이 가장 좋아하는, 미리 스포하자면 가장 좋아하는 C 학생은 또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도 너무너무 기초가 부족하기 때문에 45문제를 80분 동안 풀 자신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80분 동안 문제를 내가 공부한 만큼만 풀어야겠어. 즉, 한 80분 동안 문제를 한 30문제 정도 풀어야지 라고 생각한 학생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학생도 50점이 나온 거예요. 자, 그렇다면 쌤이 이미 스포를 했으니까 이 중에서 쌤이 가장 좋아하는 학생은 C 학생이라고 이야기했죠. 가장 걱정이 되는 학생이 어떤 학생일까요? 바로 A 학생이죠. A 학생은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모의고사를 공부하는 까닭은 여러분들 모의는 연습이죠. 연습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게 부족한지를 파악하고 그 파악한 것을 보완해 나가는 것이 모의고사의 목적이죠. 그런데 막 시간에 쫓겨서 문제를 풀다 보니까 이 학생의 점수가 50점인 이유가 과연 기초가 부족해서인지 아니면 기초는 있는데 시간에 쫓겨서 점수가 안 나온 건지를 판단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만약에 이 학생이 기초가 부족한 학생이었다라고 이야기가 이제 어떤 진단이 나오면 그 학생은 모의고사 공부를 하기보다는 다른 기초적인 공부부터 하고 모의고사 공부를 하면 된다. 이렇게 진단을 할 수가 있는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학생이 시간이 쫓긴 건지 기초가 부족한 건지. 그에 반해서 B 학생 같은 경우에는 120분 동안이나 주어졌지만 45문제를 다 풀었지만 50점밖에 안 나왔죠? 시간을 40분이나 더 줬는데도 점수가 많이 안 나왔잖아요? 그러면 어떤 결론에 도달할 수 있어요? 이 학생은 기초가 부족하구나.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고 이것을 이제 보완해 나가면 되는 거죠. 그리고 C 학생 같은 경우에는 욕심부리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문제를 열심히 풀었죠? 그런데 만약에 점수가 50점이 나왔다고 치자고요. 근데 이 50점은 이 학생이 30문제를 열심히 푼 것에 대한 결과죠. 아까 나왔던 A 학생, B 학생의 점수와는 약간은 다른 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50점이라고 하면 뭔가 점수가 잘 안 나온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풀었던 30문제 중에서 50점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학생이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는 것이죠. 뭐 예를 들면 30문제 정말 잘 풀었는데 이 중에서 한 6개 정도 틀렸네. 이 6개가 비문학 독서에 좀 몰려있네. 그럼 이 학생은 비문학 독서를 열심히 공부하면 되겠네. 이런 진단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쌤은 이 C 학생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특히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경우. 너무 욕심을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선배들 중에서도 30명 중에 약 반 정도가 시간 내에 수능을 못 치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요즘 국어는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1학년 학생들은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욕심을 내기보다는 천천히 풀어나가야겠다 또는 조금씩 풀어나가야겠다라는 마인드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쌤이 이 부분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수능 국어 영역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한번 살펴보았고요. 선생님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수업을 하게 될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고1 자이스토리 국어 모의고사 수업 전 공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쌤이랑 수업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먼저 첫 번째, 제한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문제 풀기. 그러니까 선생님이랑 같이 문제를 풀기보다는 일단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고 나서 선생님과 해설 강의를 듣는 거죠. 해설을 같이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0분 동안 문제를 풀려고 막 억지로 노력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선에서 만약에 난 한 2시간 정도면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 2시간 동안 문제를 푸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또 어떤 학생은 45문제를 한 번에 푸는 것이 너무 부담 가는 친구도 있겠죠? 그런 친구들은 15문제씩 문제 풀기. 뭐 예를 들면 뭐 1일은 화법과 작문, 문법 15개 풀고 2일은 문학 15개 풀고 3일은 비문학 독서 15개 풀고 이런 공부 방법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해야 될 공부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환자가 있으면 환자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막 스테이크부터 먹나요? 아니죠. 환자의 어떤 그 약해진 위와 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죽부터 먹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45문제를 한꺼번에 이제 푸는 것은 이제 뭐 환자한테 막 입에다가 스테이크를 막 집어넣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좀 부담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차근차근히 조금씩 공부해도 된다는 것을 선생님이 정말 여러 차례 강조합니다. 생 강좌도요, 한 모의고사를 3가지로 나누어서 수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2022년 3월 모의고사는 화법과 작문, 문법 수업한 다음에 다음 강좌에서 문학, 다음 강좌에서 비문학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할 거니까요. 여러분도 절대 무리하지 말자는 것. 오케이?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수업 전에 했으면 하는 것은요. 웬만하면 채점은 선생님이랑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물론 쉽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푼 다음에 너무 궁금하죠. 나는 과연 몇 점일까?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그런 친구들은 좀 어쩔 수 없겠죠. 하지만 웬만하면 선생님과 한번 수업을 하면서 채점을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답안지에 의존하면 안 된다는 것. 그러니까 만약에 채점을 미리 한 학생들이 있고 오답을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답안지를 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특히 자이스토리 답안지는 정말 넘버원이에요. 아주 자세하게 잘 나와 있거든요. 하지만 문자로, 즉 글로 나와 있다 보니까 거기에 적혀지는 뉘앙스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 있는데 엄마한테 문자가 온 거야. 그러니까 문자, 글이 온 거야. 어떻게 왔냐면 아들, 딸, 학교 끝나면 집으로 바로 와. 이렇게 왔어요. 이모티콘도 없어.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또 뭘까? 그쵸? 또는 또 담임쌤이 또 내 선에서 끝내지 않고 우리 엄마한테 아빠한테 전화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귀가를 했는데 엄마가 굉장히 맛있는 갈비찜을 해둔 거야. 그래서 갈비찜 먹으라고 엄마가 그렇게 문자를 보냈던 거지. 즉 만약에 엄마가 전화로 음성으로 아들, 딸, 오늘 학교 끝나자마자 집으로 와. 이렇게 좀 부드러운 뉘앙스가 있었으면 절대 떨 필요가 없었을 텐데 이 문자나 글로 보다 보니까 그 속에 들어있는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가 힘들었던 겁니다. 즉, 여러분들이 답안지라고 하는 것도 아무리 자세히 나와 있다 하더라도 글이기 때문에 그곳에 적혀져 있는 뉘앙스를 완벽하게 이해하기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굉장히 많은 학생들을 수업을 해봤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들 잘 섞어서 선생님이 설명 드릴 테니까 선생님이랑 같이 대화를 주고받자고요.
그 뉘앙스를 꼭 파악할 수 있도록 선생님도 해설 강의를 좀 자세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 그러면 선생님이랑 공부를 하는 그 중에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것도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첫 번째, 선생님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생각을 비교하기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 바로 여러분들 학생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여러분 수업을 듣는 우리 학생이 있습니다. 뭐 강남이가 있어요. 그럼 이제 강남이는 이제 문제를 열심히 풉니다. 그렇죠? 문제를 열심히 풀어요. 이렇게. 그리고 문제는 보통 누가 내죠? 당연히 선생님이 내죠. 그러면 선생님과 학생은 이 문제를 통해서 서로 만나게 된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필요할까요? 자,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면 선생님이 문제를 낸 그 의도와 학생이 문제를 푸는 그 사고 과정이 일치해야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친구들을 만나다 보면 야, 얘는 진짜 내가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아도 어쩜 나랑 그렇게 생각이 똑같지? 이런 생각이 드는 친구가 있죠. 그런 친구가 베스트 프렌드가 되고 소울메이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선생님이 한 생각을, 그 문제에 적용한 생각을 여러분들도 파악할 줄 알아야 되는데 생각보다 이것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수업을 하면서 얘들아 이것은 요렇게 해석을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도 요렇게 해석할 수 있도록 생각을 계속 바꿔나가는 거죠. 나의 생각은 문제를 푸는데 그렇게 적합하지 않았었구나. 나는 생각을 막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선생님처럼 해석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끊임없이 선생님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을 비교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굉장히 중요한 공부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쌤이 좀 안타까운 학생 중에 어떤 학생이 있냐면 너무 성실해. 이 학생은 너무너무 성실해요. 그래서 막 일주일에 모의고사도 뭐 2개 이상 풀고 정말 질문도 많이 하는 학생이야. 그런데 점수가 잘 늘지 않아. 이런 학생은 지금 이 쌤이 적었던 이 1번 항목에 해당하는 그 과정을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계속 내 생각으로만 문제를 풀다 보니까 성적이 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의 생각을 꼭 여러분들 따를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유념을 하면서 수업을 들어달라.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어려운 내용은 당연히 반복해서 시청을 해야 되겠죠. 이 자이스토리 국어 모의고사는요. 12개의 모의고사가 교재에 수록되어 있고 이 모의고사 하나당 3번으로 나누어서 수업을 하겠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OT까지 포함하면 자그마치 37번의 수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와, 나 이거 완강 언제 하나? 이렇게 부담이 될 수가 있는데 이 모의고사 수업은 그냥 쭉 완강하는 것도 물론 좋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그 언제 어디서라도 나 이 모의고사에 대한 풀이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다시 한번 들어볼까? 이렇게 된다면 다시 한번 그때마다 그 모의고사에 해당하는 강의를 반복 시청하면 굉장히 좋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고1 자이스토리 국어 모의고사 수업은 반복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수업 중에 강조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얘들아, 이건 정말 모르면 안 돼! 이렇게 선생님이 최대한 수업을 부드럽게 하지만 야! 이건 진짜 모르면 안 돼! 막 이렇게 좀 강하게 이야기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는 꼭 그 부분은 별표를 치든가 필기를 하든가 해서 다음 모의고사 때는 이 필기한 내용을 적용할 수 있도록 꼭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럼 모의고사가 수업이 끝난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수업 후에는 곧바로 30분간 복습을 하셔야겠죠. 우리가 하루만 지나도 금방 잊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곧바로 30분 정도만이라도 복습을 해주시고요. 또 궁금한 내용은 여러분들 게시판에 질문을 해주시면 선생님이 최대한 자세하게 빠르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1 자이스토리 국어 모의고사 수업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요. 한 개의 모의고사를 3번으로 나누어서 수업을 할 겁니다. 순서는 화법, 작문, 문법, 비문학, 독서, 문학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 아까 전에 쌤이 말씀드린 것처럼 화법, 작문, 문법은 1번부터 15번까지 이제 계속 이어져 있지만 그것은 모든 모의고사가 다 그렇지만 비문학, 독서, 문학이 항상 16번에서 30번, 31번에서 45번 항상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의 수업을 따라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좀 골라서 선생님은 이제 이 다음에 비문학 독서 수업을 하실 거니까 비문학 독서 문제를 먼저 풀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모의고사를 넘기면서 독서부터 먼저 풀어나가는 거죠. 문학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만약에 순서대로 되어 있으면 그것을 편안하게 신경 쓰지 않고 문제를 풀어나가도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수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항상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수업하기 전에, 본격적으로 수업하기 전에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바로 국어 영역 공부를 위한 마음가짐, 마인드셋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먼저 첫 번째는요. 바로 과거는 미래 성적 향상의 방해 요소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 중학교 때 너무 놀았어. 나 한 번도 국어 모의고사 푼 적이 없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레 나는 앞으로 고등학교 때 공부해봤자 별 소용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선생님이 작성한 바와 마찬가지로 과거는 그냥 과거일 뿐입니다. 물론 어릴 때 책도 좀 많이 읽고 공부도 많이 했던 친구들은 당연히 고등학교 성적이 나오는 것은 당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중학교 때 무언가가 미비했다고 해서 고등학교 때도 성적이 안 나온다는 그런 보장은 없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 이미 늦은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은 지금 당장 버려주셔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 마음가짐은요. 성적의 원인과 결과는 매우 정직하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 학생들 중에 이런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맨날 수업 시간에 잠만 자는 거야. 맨날 엎드려서 맨날 잠만 자. 그러다가 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지금 비록 잠을 자지만 모의고사 때는 내가 딱 긴장감이 팍 올라가기 때문에 또 그때는 막상 잠을 자지 않고 문제를 풀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물론 모의고사 때 텐션 올라가지만 평소에 잠을 잤던 친구들은 당연히 모의고사 때도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잠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즉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야지만 그 원인이 있어야지만 당연한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언가 내가 10개만큼의 공부를 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10개만큼의 결과가 나온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쌤 모의고사 수업도 마찬가지예요. 37번의 수업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37번의 수업을 다 듣는다. 또는 반복해서 2번, 3번 들었다. 라는 학생들은 당연히 37번에 또는 곱하기 2, 곱하기 3번에 해당하는 그런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것이죠. 결과는 굉장히 정직한 거예요. 아시겠죠? 항상 이러한 마음가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한 것들이 결과로 그대로 나올 것이다. 그 마음가짐을 절대로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노력에 따라 모든 것들이 바뀔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고요. 이 마음가짐 절대 잊지 마시고 잘 간직한 다음에 선생님과 열심히 수업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